한 여성이 있습니다. 평생 담배를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고 술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을 올리고 밥을 짓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마른 기침이 멈추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돌아온 진단명은 폐암 3기였는데요. 의사도 가족도 그리고 본인조차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폐암에 걸릴 수 있느냐고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특정한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의 주방에서 누군가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아내가, 누군가의 딸이 가족을 위해 기름을 두르고 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불꽃 위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폐 깊숙이 파고드는 무언가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죠. 의료계가 오랫동안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 없는 여성이 대체 왜 폐암에 걸리는가? 그 답이 바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공간, 바로 집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주방에서 침실까지 집안 곳곳에 도사린 보이지 않는 위협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폐암학회와 한국중앙암등록본부의 데이터를 종합하면 놀라운 수치가 드러나는데요. 국내 여성 폐암 환자 가운데 약 88%가 평생 단 한 개비의 담배도 피운 적 없는 비흡연자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수술을 받은 여성 폐암 환자만 따로 분석하면 그 비율이 92%를 넘기기도 하는데요. 이 수치를 처음 접하신 분이라면 두 눈을 의심하고 마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 폐암 환자 수의 증가 속도인데요. 2010년에는 전체 폐암 환자 중 여성 비율이 32%였지만 2023년에는 44.7%까지 치솟았습니다. 실제 환자 수로 보면 여성 폐암은 약 1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간접흡연과 대기오염만으로는 이 가파른 상승세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이죠. 흡연의 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폐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암이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위험을 직시해야 하는데요. 의학계와 산업안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목하는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리듐입니다. 조리듐이란 기름을 두르고 고온에서 식재료를 볶거나 튀길 때 발생하는 미세한 유해 입자와 가스의 복합체를 뜻하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는 고온 튀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배출물을 인체 발암 추정물질, 즉 그룹 EA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지만 더욱 눈이 휘둥그레지고 마는 것은 조리듐 안에 포함된 개별 성분들입니다. 대표적인 벤조피렌과 포르말데히드는 각각 그룹 1, 즉 인체 발암 확인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담배 연기와 동일한 최상위 위험 등급인 것이죠. 기름이 발연점을 넘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바로 그 순간 폐를 공격하는 초미세 입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조리듐의 입자 크기는 일반 초미세먼지보다도 작아 죽음의 미세입자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 입자들은 코와 기관지의 방어 기전을 그대로 통과하여 폐포 깊숙한 곳까지 직접 도달하는데요. 폐포에 침투한 입자는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의 유전자를 손상시켜 결국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수십 년간 하루 세 끼 가족의 밥을 지어온 주부가 학교 아이들을 위해 매일 대량의 음식을 만들어온 급식 조리사가 결국 같은 원인으로 쓰러지고 있는데요. 타이완에서 수행된 대규모 역학 연구에 따르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조리 환경에서는 폐암 발병 위험이 최대 22.7배까지 급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전 세계 의학계가 충격을 받는데요. 비흡연 여성에게 발생하는 폐암은 특히 서남이라는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대한폐암학회 보고에 따르면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의 80% 이상이 서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남은 폐의 가장 말단 부위인 폐포 근처에서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 위험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12년간 근무하던 조리실무사 A씨가 2017년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가 일하던 급식실은 몇 년째 환풍기 후드와 공조기가 고장난 상태였는데요. 매일 고온의 튀김과 볶음 요리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좁은 급식실 안에 그대로 갇혀 있었던 것이죠. A씨는 결국 2018년 4월 세상을 떠났고 유족은 그의 8월 산재 신청에 나섰는데요. 오랜 싸움 끝에 2021년 2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폐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습니다. 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였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기겁하고 맙니다. 이후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승인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요.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170억 원 이상의 산재가 승인되었고 안타깝게도 13명 이상이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충북의 한 조리실무사가 교육기관 공무직 최초로 순직을 인정받는 판결까지 나왔는데요. 2026년 현재 법원은 근무기간이 10년에 미치지 않는 8년 경력의 조리사에게도 산재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불씨는 급식실에만 머물지 않는데요. 환기 없는 가정주방, 그곳도 정확히 같은 위험 안에 놓여 있습니다. 급식실은 그래도 산업 현장으로 분류되어 관리와 점검의 대상이 되지만 가정주방은 아무도 모니터링하지 않는 완전한 사각지대인데요. 매일 가족을 위해 볶음과 튀김 요리를 하면서 창문 하나 열지 않았던 수십 년의 시간이 조용히 누적되어 왔던 것이죠. 위험의 범위는 조리 행위 자체를 넘어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조리 도구로도 이어지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입니다. 폴리텐 나플루오로에틸렌, 이른바 테플론 코팅은 정상적인 사용 온도에서는 안정적이지만 빈 프라이팬을 섭씨 260도 이상으로 가열하거나 코팅이 심하게 마모된 상태에서 사용하면 호흡기를 자극하는 유해가스가 배출될 수 있는 것이죠. 제조사 듀폰은 2003년경 260도 이상의 고온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요. 더욱 입이 떡 벌어지고 마는 것은 과거 테플론 코팅 공정에 사용되던 PFOA라는 화학물질이 정체입니다. IARC는 2023년 11월 이 PFOA를 그룹 1 인체 발암 확인물질로 최종 분류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조와 사용이 규제된 상태인 것이죠. 물론 현재 시판되는 대부분의 프라이팬에서는 PFOA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코팅이 벗겨진 오래된 프라이팬을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손상된 코팅면이 고온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미세 입자와 가스는 호흡기를 통해 곧바로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데요. 코팅의 눈에 띄는 벗겨짐이나 스크래치가 확인된다면 즉시 교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가볍고 열전도율이 높아 라면이나 찌개 끓이기에 즐겨 쓰이는 알루미늄 재질이 양은 냄비에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식품의약 품안전처에 따르면 알루미늄 조리기구의 김치찌개, 된장찌개처럼 산도와 염분이 높은 음식을 장시간 조리하면 금속 성분이 음식물로 용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화 피막이 벗겨진 냄비일수록 용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체내에 흡수된 알루미늄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 배출되지만 장기간 반복 노출 시 일부가 체내에 축적될 수 있는데요. 식약처는 산도가 높은 토마토, 양배추, 김치류, 장류 등은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을 가급적 피하고 금속 수세미 사용도 자제할 것을 공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밥솥 내소치나 실리콘 조리도구 역시 코팅이 벗겨지거나 스크래치가 심하다면 교체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죠. 위험 요소는 주방에만 머물지 않는데요. 포근하고 쾌적한 수면을 위해 침실 협탁 위에 올려두는 인공 방향제와 디퓨저 역시 밀폐된 공간에서는 경계 대상입니다. 여성환경연대와 국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방향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를 비롯해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와 벤젠, 그리고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 박스가 검출된 바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분들은 창문을 닫은 채 8시간 이상 잠드는 동안 호흡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데요. 한두 번의 노출이 즉각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매일 밤의 만성적 흡입이 호흡기와 내분비계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침실의 공기질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마는 순간인 것이죠. 방향제를 완전히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데요. 밀폐된 침실에서 장시간 노출되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취침 전 최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가능하다면 침실이 아닌 거실이나 현관처럼 공기순환이 원활한 공간에 디퓨저를 배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데요. 천연 원료 제품을 선택하더라도 밀폐 공간에서의 장시간 사용은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욕실 청소를 위해 손에 드는 염소계 표백제, 이른바 락스의 오남용 역시 호흡기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요. 락스 자체만으로도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 공간에서는 충분히 유해하지만 더욱 치명적인 것은 다른 세제와의 혼합 사용입니다. 락스를 식초나 구연산 같은 산성 세정제 혹은 일반 주방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강력한 독성을 지닌 염소가스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염소가스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알게 되면 당황해버린 것인데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장에서 살상용 독가스로 사용되었던 바로 그 성분과 동일한 것입니다. 염소가스는 폐포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으며 고농도에 장시간 노출되면 생명까지 위협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실제로 주부가 욕실 청소 도중 락스와 산성 세정제를 섞어 쓰다가 발생한 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례까지 보고된 바 있는 것이죠. 세정력을 높이겠다는 선한 의도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요. 락스는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욕실 문을 열어둔 채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창문을 여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용 후에는 충분히 환기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방의 조리흠, 코팅 조리기구, 침실의 방향제, 욕실의 세정제까지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위협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단 하나의 핵심 원칙은 바로 철저한 환기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의 효과를 알게 되면 감탄을 멈출 수가 없는데요.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레인지 후드를 먼저 켜고, 조리가 끝난 이후에도 최소 30분 이상 계속 작동시켜 공기 중에 부유하는 미세 입자를 충분히 배출해야 하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 역시 조리 종료 후 30분 이상 주방 환기 설비를 가동하고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병행할 것을 공식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기만 제대로 해도 실내 초미세먼지를 9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죠. 간혹 기름때 청소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후드 필터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씌워두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환기장치의 흡입 기능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행동으로 오히려 유해 물질을 실내에 가두는 결과를 낳습니다. 조리흉이 빠져나갈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셈이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레인지 후드 필터는 오염 정도에 따라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세척하거나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후드를 작동시킬 때 맞은편 창문이나 베란다 문을 함께 열어주면 공기가 한쪽에서 들어와 반대쪽으로 빠져나가는 마통풍이 형성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마통풍 환기를 병행할 경우 실내 유해 물질의 저감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후드만 단독으로 가동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이죠. 정리하면 오늘 당장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 조리 시작 전 반드시 레인지 후드를 켜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가동할 것. 둘째, 후드 작동 시 맞은편 창문을 열어 마통풍을 만들 것. 셋째, 후드 필터 위에 호일을 씌우지 말고 정기적으로 세척할 것. 넷째,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과 내소든 즉시 교체할 것. 이 4가지만 지켜도 우리 가족의 호흡기는 훨씬 안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 양은 냄비에 산도 높은 찌개류를 장시간 끓이는 것을 피할 것. 여섯째, 방향제와 디퓨저는 밀폐된 침실에서의 장시간 사용을 자제할 것. 일곱째, 락스는 절대 다른 세제와 섞지 말고 단독으로 사용하며 반드시 환기할 것. 이 7가지 수칙은 어렵거나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닌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직후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족을 위한 따뜻한 한 끼, 깨끗하게 관리된 집. 그 헌신적인 일상이 조용히 누군가의 폐를 갉아먹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없는지, 후드 필터는 막혀있지 않은지, 락스를 다른 세제와 섞어 쓰고 있지는 않은지, 침실 디퓨저 옆에서 창문을 닫은 채 잠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당장 우리 집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바로 첫걸음이 될 수 있는데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나와 내 가족의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이 단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